안녕하세요. 월간 모터바이크 양희용 편집장 윤현수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모델은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 RS입니다. 누군가는 투어러에게 안락함을 찾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이상을 원하기 마련이죠. 멀티스트라다 V4 RS는 더 짙어진 레이싱 DNA로 레이스트랙과 투어링 사이의 경계를 허뭅니다. 두카티가 아우디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그 아우디 그룹에서 고성능 모델에 붙이는 RS 배지를 멀티스트라다에 적용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사항은 이마에 새겨진 이 데스모라는 로고예요. 두카티가 자랑하는 데스모드로믹 밸브를 의미하는데요. 기존의 멀티스트라다 V4 시리즈는 파니갈레 V4 엔진을 기반으로 도로용으로 최적화한 V4 그란투리스모 엔진을 사용했는데요. 고회전 영역을 삭제한 만큼 데스모드로믹 밸브를 뺀 일반적인 DOHC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 멀티스트라다 V4 RS는 데스모드로믹 밸브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압축비 14:1, 아주 제대로 카라카라한 엔진이라는 뜻이죠. 1130cc 엔진이 13,500rpm까지 돌면서 180마력의 출력을 내고요. 여기에 아크라포비치 배기 시스템과 STM 에버 SBK 클러치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도로용 세팅 기준이고 여기에 레이싱 시스템을 장착하면 195마력까지 낸다고 하네요. 멀티스트라다 V4 RS에 시동을 걸면 지금껏 멀티스트라다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드라이 클러치 소리입니다. 클러치 레버를 당기면 답한 클러치가 서로 떨어지면서 찰찰찰찰 소리를 내는데 이는 V4 엔진의 배기음을 압도할 정도로 존재감이 상당하죠. 드라이 클러치는 구조상 오일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유체에 의한 슬립과 저항이 없고 그만큼 습식 클러치 대비 더 높은 최고 출력을 전달합니다. 드라이 클러치는 0.1초를 다투는 최정사급 레이스인 모토GP나 WSBK에서는 당연히 사용되는 튜닝 파츠이며 비교적 높은 가격과 짧은 수명 때문에 양산형 바이크에서는 아주 보기 힘든 파츠이기도 합니다. 이를 아는 라이더에겐 특유의 찰찰찰찰 소리가 심장을 간지럽히는 것이죠. 기본으로 장착된 파츠만 봐도 장난이 아니에요. 전후 17인치 경량 단조일에 올린즈 전자식 세미 액티브 서스펜션이 장착됐고 모노스윙암, 붉은색 브렘보 스틸레마 캘리퍼와 330mm 디스크, 여기에 피렐리 로스프 코르사 타이어 등 한눈에 봐도 고성능 모델입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죠. 경량화를 위해 시트가 올라가는 시트 프레임을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했어요. 전체적으로 파이크스피크 버전과 비교하면 3kg 가볍고 일반적인 V4S와 비교하면 7kg을 경량화했어요. 사실 두카티는 멀티스트라다 라인업에 전후 17인치 휠을 탑재한 고성능 모델 파이크스피크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RS의 등장이 이름만 다른 모델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카티는 새로운 고회전 엔진, STM 에보 SBK 드라이 클러치, 더 많은 경량 파츠 등으로 RS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두 모델을 두고 스포츠 성능이라는 잣대로 비교한다면 한치의 의심 없이 RS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가격은 5,600만 원의 한정판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이 멋진 모델을 한번 트랙 위에서 달려보도록 하죠. 먼저 레이스 트랙에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투어링 바이크인데 레이스 트랙에서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니 느낌이 이상했어요.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고 넓게 벌어진 핸들바에 손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이 모델을 레이스 트랙에서 테스트하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스쳤죠. 고민이 더 커지기 전에 슈트를 입고 트랙에 들어섰습니다. 엔진은 대략 8000rpm까지 한없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차량 중량 225kg의 거구를 가볍게 이끕니다. 실질적인 토크는 동일한 RPM을 기준으로 일반 모델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가벼운 차량 중량과 경량화된 구동계가 더해져 훨씬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전방에 17인치 단조일이 적용된 만큼 핸들 조작에 의한 반응성이 상당히 좋죠. 여느 어드벤처 바이크처럼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좌우로 빠르게 기울일 수 있고 여느 어드벤처 바이크와 달리 과격한 움직임에도 불안정해지지 않아요. 이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건 올린지 스마트 EC 2.0 전자식 서스펜션 덕분입니다. 밀리세컨드 단위로 바이크의 현재 상태와 노면 컨디션을 파악하고 최적의 댐핑을 제공하죠. 그리고 그 감각은 한없이 끈적합니다. 타이어는 노면을 끈끈하게 붙잡고 엔진의 출력을 고스란히 아스팔트로 전달합니다. 아니 전달한다기보다 직결되었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트랙을 처음 달릴 때만 하더라도 머릿속에 5,600만 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가격표가 떠다녔는데 그새 사라집니다. RS가 주는 뛰어난 완성도와 안정감이 라이더를 더 높은 한계까지 유혹하죠. RS에는 오프로드 모드가 삭제되고 레이스, 스포츠, 투어링, 어반,
총 4가지 모드가 있고 모드마다 입맛대로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레이스 모드를 진입해 풀파워, DTC 오프, ABS 1단계, 윌리 컨트롤 오프, 서스펜션은 프론트와 리어 모두 강하게,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을 1단계로 설정했습니다. 더 이상 RS는 라이더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죠. 출발과 함께 회전수를 높이면 프론트 휠이 가볍게 떠오릅니다. 1단계에서는 뭐 당연한 일이겠거니 하며 여유롭게 2단 기어를 넣었는데 또다시 프론트 휠이 번쩍 들리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 3단 기어를 넣었더니 어김없이 프론트 휠이 들썩거립니다. 새로운 데스모 세디치 스트라달레 엔진은 라이더가 윌리를 하겠다는 액션을 더하지 않아도 차량 중량 225kg, 휠베이스 1592mm의 거구를 가볍게 압도합니다. 그리고 3단 기어에서 이미 시속 180km를 가볍게 넘기죠. 압도적인 가속력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체를 숙이게 되고 카본 윈드스크린에 작게 뚫린 구멍으로 전방을 바라보게 되는데 와류를 억제하기 위한 구멍만이 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330mm 더블 디스크와 브렘보 스트레머 모노블럭 캘리퍼가 제동력을 책임집니다. 브렘보 레디얼 마운트 마스터 실린더는 검지 하나로 리어 휠의 상승 각도를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과 조작성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프론트 타이어가 한계에 닿아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그 모든 상황이 슬로모션처럼 또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제어할 수 있죠. 부드럽고 유연한 움직임 덕분에 코너를 진입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스스로의 한계를 조금씩 깨부수며 페이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보단 즐거움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고성능 바이크라도 트랙 테스트만 하기에는 아쉽죠. 이어서 도심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정확히는 멀티스트라다 고유의 영역을 얼마나 잘 갖췄는가를 확인했죠. V4 RS는 전후 레이더 센서를 탑재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을 제공합니다. 타이트한 코너 속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면 선두 차량을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급격하게 말린 코너 탓에 전방 차량이 순간적으로 자취를 감추기도 하는데 V4 RS는 당황한 기색 없이 부드럽게 가속하고 선두 차량을 다시 잡아냅니다. 스스로 기대감을 낮췄던 탓일까요?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난코스에서까지도 완성도 높은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만약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투어를 떠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용이한 기능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V4 RS는 분명히 레이스 트랙에 초점을 강하게 두고 완성되었지만 멀티스트라다가 가진 특유의 안정성은 철저하게 놓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인상적인 일을 겪고 나면 잠들기 전에 그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13,000rpm까지 빠르게 회전할 때 들리는 배기음과 가속감, 변속할 때마다 들리던 드라이 클러치 사운드가 메아리처럼 몸속에 울려 퍼집니다. 새로운 멀티스트라다 V4 RS는 잠들기 전까지 그 여운을 남길 정도로 대단한 중독성을 가졌습니다. 이전 멀티스트라다를 경험했든 하지 않았든 V4 RS는 분명한 존재 가치를 증명합니다. 두카티가 이번 멀티스트라다 V4 RS를 통해서 새로운 라인업을 만들었잖아요. RS 배지를 달고 있는 모델이 또 추가될 가능성도 있겠죠. V4 그란투리스모 엔진을 사용한다면 디아벨 V4 RS?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내피셜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 모터바이크 잡지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모터바이크의 재밌는 시승기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